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별탈 없이 무사히 다 가정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나온 악재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 뭐 크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크게 염려할 만큼은 되진 않았죠. 그나마 오늘 우리 지수가 보면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뚜껑을 열어보아야 알겠지만은 물론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기조는 큰 흐름은 꺾어주진 못했다고 판단이 드네요. 자, 오늘 나왔던 미션 종목들 중에 뭐 여러 종목들 중에 뭐 올라간 종목도 있고 내려간 종목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무 뭐 당황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악재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다음날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화요일이죠. 12월 7일 화요일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또 보면서 또 내일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따로 볼 게 할 건 없죠. 몇몇 종목 빼고는 크게 볼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합시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일단 내일 승부주부터 한번 이렇게 보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은 NH박스 어제 나왔던 미션 종목들 중에 싸이월드 관련주 중에 뭐 저희들은 다나를 대표로 뽑았지만은 여러 종목들을 다 같이 보시라고 했는데 NH박스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신 분들은 오늘 뭐 결과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케어카 같은 것도 오늘 보니까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장에 비해서는 뭐 나름 선방한 종목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되겠죠. 지금 시장에 오늘 상가 종목은 뭐 벅스, 또 주연테크, 뭐 그리고 서현탄메탈, 이재명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장악을 했고 시간에서는 신테카바이오는 뭐 항암 물질에 대한 그런 자료, 그리고 소노는 두나무를 50억원어치 지분을 취득했다고 또 상한가, 위저컴은 특별하게 나온 건데 이 세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를 가했군요. 토탈 6종목이 빨간 줄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일단 포지션 체크부터 한번 해볼까요? 내일이 며칠입니까? 12월 7일 항시 내가 매매한 날이 며칠이고 한 주 중에 어디에 내가 위치해 있는가를 항시 매매하기 전에 항시 챙기고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니까 청산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항시 이 모든 것이 얘네들이 베이스를 깔아줘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보면 승부주 1 있고 2가 있는데 일단 1부터 한번 보죠. 1은 지금 시장이 좀 여러모로 좀 어질어질한 시장이죠. 그래서 두 개의 패턴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양봉 쪽을 추구하는 매매와 그리고 하방 쪽으로 잡혀가지고 음봉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두 개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양봉을 추구하는 종목도 좋지만 음봉을 내려오고 있는 종목은 언제 모습을 바꿔서 양봉으로 치워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아무리 기술적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물대가 딱 이렇게 하방 물대가 잡힌 종목들은 정말 그 꼬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추적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같이 두 개의 파트를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리아 스키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습은 나쁘지 않았죠. 9%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코리아 스키트 시간에서는 1.3%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뭐 단기 정배율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모습이 아주 의미가 있었죠. 전고점을 몸통으로 뚫는 것, 이런 것이 제가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자, 시간이라기보다도 수급을 보면 기관하고 외인 오늘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 표시가 나오고 있고요. 자, 시간에서는 1.3% 크게 부담스럽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화요일이니까 추측으로 볼 때도 크게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12월 7일이니까 아직은 월초니까 월축으로 봐서 또 그렇게 나쁜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돌파 종목들을 매매하기에는 괜찮은데 요즘 분위기가 좀 싸하게 흘러가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되겠죠. 뭔가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분할로 하자. 3분할 정도 잡고 하는 게 좋겠죠. 이런 돌파 종목은 살아나면 홀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몇 프로 먹고 뗄랭 도망 나오지 마시고요. 내일 한번 보죠. 다음은 DMT 한번 봅시다. 한번 급등세를 일으켜주고 그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나서 이제 기술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재료를 가진 종목이 급등을 할 때는 그 재료의 힘으로 급등을 합니다. 하지만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면 이제 하방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자리를 잡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기술주로 변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방 자가를 이렇게 차곡차곡 깔아주죠. 깔아주고 나서 양봉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 양봉 하나 더 이렇게 툭툭 튀어주죠. 이런 스타일을 잘 보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런 걸 버리지 않고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져갈 수 있는 자기들의 수익이죠. 그럼 뒤늦게 본 사람은 어떡한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죠. 최대의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오늘 봉이 12%까지 갔다가 그대로 윗꼬리가 없이 맞췄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면 시가가 마이너스 2.7%였어요. 물론 오늘의 시장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는 플러스 1.1%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특별한 날이 없으면 얘는 양봉으로 출발이 된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의 스타일은 양봉이, 시가가 양봉이든 음봉이든 밑에 꼬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이런 스타일은 상당히 시초가의 승부를 걸 만한 종목이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맛있게 보이는 떡이라도 항상 의심의 눈길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돌다리도 계속 두드리고 보고 또 의심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돌파 종목들은 항시 분할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 그만 잘 기억하고 DMT도 내려봅시다. 그리고 국동은 끼가 있는 종목이죠. 상당히 예전부터 좀 끼가 있는 종목인데 요 근래에 한번 툭툭 꺼지고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툭 꺼져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살살 살아나는 스타일이죠. 국동의 지금 요 근래의 모습 중에 가장 키 포인트는 이놈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죠. 여기에 나 있는 작은 도지입니다. 이것이 얘를 상방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좋은 하나의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매매하기가 딱 좋은 그런 기준선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차트란 말이죠. 그래서 절대 매매 안 되면 제가 매일 기세를 따져라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차트는 항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공감을 하는 모습을 가진 차트는 힘을 얻습니다. 수급을 불러오지요. 그런 뜻에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후발성이니까 볼 필요가 없다.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봐서 다 공감이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차트라면 그런 공감대가 모이면 수급이 되는 거겠죠. 자, 거기에 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제법 오늘 넣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기관이 8만 주를 넣은 적이 없거든요. 그죠?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에서는 1.2%,
시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시가가 높지 않다는 것은 조금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신고가 종목은 아니더라도 이제 양봉을 하나 두 개 정도만 딱 더 내주면 이제는 어떤 단기 급등세의 모습을 딱 갖출 수 있는 자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보면 뭐 내일도 이런 도지가 내일 또 여기 또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도지 강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내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죠. 다음은 해성옵틱스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9% 정도 올랐습니다. 자, 9% 올랐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선을 한번 꺼볼까요? 자, 이 라인에 지금 맺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이 돌파를 할 때는 몸통으로 뚫어야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까지는 못 올라갔잖아요. 그죠? 꼬리만 이쪽에 갇혀가지고 이제 내려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일 한 번만 더 뚫어준다면 이제는 완전히 몸통으로 뚫을 확률이 많겠죠. 이제는 여기를 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런 건 좋다는 거죠. 도전을 하는 이런 종목들은 참 좋습니다. 싸우기 좋단 말이죠. 이런 종목 두려워하면 안 돼요. 손실에 인연하지 말고 강력하게 도전할 때 붙어줘야 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 개미들은 죽어요. 쫄면 죽는다라는 마인드를 자꾸 가지고 싸워도 깨져도 센 놈하고 싸워서 깨진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은 대량의 물량을 넣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30만 유 정도, 기관도 11만 유 정도 넣었다는 것은 참조만 합니다. 얘네들은 믿을 게 못 되거든요. 예전하고 틀려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요즘에는 거의 단타쟁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걸 믿지 마시고 그냥 뭐 이런 세력들도 들어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살아나면 당연히 제가 돌파 매매 종목은 반드시 보유를 해라 그랬죠. 자, 다음 파트론 한번 봅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여러분들이 뉴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뭐 다 그건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공부 삼아서 보십시오. 자, 파트론도 오늘 7% 가까이 올려놨거든요. 굉장히 뭐 캔들은 커 보이는데 6.9%로 맞췄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금액대가 뭐 10몇만짜리 아니고 12,000짜리예요. 근데 겨우 7% 올려놨는데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들어온 물량을 보면 상당한 물량이 들어갔거든요. 상당히 외국인이 75, 기관이 24. 근데 거래량은 400만 주도 안 돼요. 399만 주. 뭐 거의 다 뭐 전애들이 샀다고 보면 되겠죠. 자, 시간에서는 0.8% 역시 시가는 높지가 않을 겁니다. 목표는 내일 담은 한 5%짜리로 좋다. 5%짜리. 이 기조를 그냥 이어만 가도 좋습니다. 3%짜리로 좋아요. 살리만 주면 돼요. 그러면 소처럼 꾸역꾸역 가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시가가 낮은 걸 제가 다 골랐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다음은 N벤처 투자 봅시다. 오늘 14.7% 제법 나름대로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양봉 두 개를 살짝 자갈로 깔아 상방으로 싹 깔아주고 봉을 약간 굵은하게 툭 띄워놓고 그 다음에 급등을 시키지 않습니까? 꼭 이것이 무슨 자를 잰 것처럼 뭐 서로 약속한 것처럼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떤 이런 차트를 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제가 캔들하고 대화를 자꾸 많이 해라. 남들이 보면 저놈 저거 병원에 보내야 될 애네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캔들한테 막 이야기도 하고 일하고 앉아 있으면 뭐 당장 구급차 불러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린 것은 뭐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은 조만간에 뭐 KTB 투자증권 같은 애들이 이제 상장을 하는 그런 영향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시간에서는 0.6%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없고 오늘 외국인들이 90만 주 어제 38만 주 전 샀다는 것은 참조하시면 돼요.
이놈도 흐름이 보면 땡 하니까 땡 하고 바로 쫓아 올라간 스타일이죠. 이렇게 땡 하니까 쭉 그대로 끌어올린 스타일이죠. 살아남은 홀딩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CBI와 다날은 같이 묶어서 봅시다. 오늘도 뭐 CBI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벅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은 유일하게 같이 있던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좀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애는 CBI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CBI가 10%까지 갔나요? 오늘 봅시다. 13%까지 갔거든요. 종가상 5% 맞췄지만은 그나마 벅스를 따라가려고 좀 빠락빠락한 애는 얘밖에 없는데, 내일의 벅스가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 오늘의 상한가 들어간 1등주는 서현 탐메탈이었습니다. 주연테크는 그걸 따라갔죠. 이재명 관련주로. 근데 얘네들 재료는 정치 테마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재명 관련주나 이런 윤석열 관련주들이 무슨 득세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단기로 끝날 확률이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내일 한번 쑤셔주고 준다든지. 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꼼지락꼼지락 살아있단 말이죠, 재료가. 그리고 세계 중에서는 그래도 벅스가 가장 차트로 볼 때도 가장 진성상한가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벅스가 모습이 좋다면 CBI나 다날도 오늘 조금은 움직여줬죠. 다날이 같이 좀 움직여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지금 CBI는 그래도 시간에 2.1% 좀 올려놨거든요. 내일 그렇다고 덥석덥석 하지 마시고 내일 벅스가 어떤 시가를 형성하는지를 보고 밑에 같이 붙여놓고, 혹시나 벅스가 내일 한 5% 뛰어가지고 껴르륵 해버리면 별 볼 건 없겠죠. 근데 미친 듯한 급등력을 보여준다면 CBI나 다날 중에 우측용 자백호 이런 식으로 달아붙을 그런 어떤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서 보자는 겁니다. 다날은 0.8% 빠져 있어요. 아무래도 다날은 싸이월드 쪽보다는 싸이월드 쪽에서는 한 발은 떨어져 있는 친구거든요. 아무래도 암호화폐나 저런 쪽으로 좀 한 발이 좀 더 길게 걸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가치는 꼭 봐줘야 됩니다. 다날은 박제했던 친구라 이리도 붙고 저리도 붙고 잘하니까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나쁘지 않고 금액대가 17,000짜리거든요. 금액대가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많은 때거든요. LX 세비코는 오늘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이걸 전날에 어제 체크가 된 종목이었는데 오늘 좀 공략을 못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아침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면 다른 종목들을 둘러볼 여유가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제가 같이 했을 텐데,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아침에 이제 시가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을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좀 놓친 종목 중에 하나 있는데 이 종목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내일 한번 더 봐줄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은 17만 주, 9만 3천 주 물론 이제 둘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내일 연속성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일 그냥 오늘 냅다 22%까지 올랐으니까 내일은 좀 쉬어야지 하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호불호가 좀 있는 종목이니까 음봉 때는 손을 대지 마시고, 시가 마이너스 0.0%니까 일단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시가 그렇게 강하게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대가 13만대라 아마 내일 피로감 때문에 내일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죠. 살짝 음봉 비치고 또 양봉 전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양봉 전환할 때는 안 보자. 살아나면 그거를 외쳐야 되겠죠. 한국 BNC 오늘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재료가 진짜 재료든 가짜 재료든 그런 것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시장은 그냥 그것을 좋은 식으로 받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구용 치료제가 2상에서 3상을 받아가지고 다시 판매가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또 그것이 정말 효과가 그렇게 날 수 있을는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뭘로 먹고 삽니까? 이 꿈이란 것을 먹고 삽니다. 그죠? 주식은 희망, 그런 기대감이죠. 그래서 뭐 수천억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니까 이제 매수세가 몰린 것 같아요. 오늘 22%로 끝났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한가를 맞은 이제 아픈 전력이 있죠. 있는데 내일 시간에서는 2.3%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버리버리하면 이런 BNC 같은 애들이 또 득세를 할 확률도 있고, 현재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세가 계속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다시 한 번 더 받으면 기세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을 보고 내일 한국 BNC를 한번 지켜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일 선구조화는 주로 지금 골랐던 종목들이 다 신고가 종목이나 돌파 매매 종목이죠. 거의 양봉을 추구하는 매매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항시 양날의 추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만 과도하게 몰아주지 않는다고 했죠. 반드시 하나가 흥하는 게 있으면 하나가 망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망하는 게 있으면 하나 흥하는 게 있고, 이렇게 추를 잘 저울질을 잘 해주죠. 그래서 너무 하나에 편협된 식사를 하면 좋지가 않고,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보면 좋지가 않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봉을 추구하는 애들이 양봉의 모습이 약하고 흐름이 약할 때는 음봉에 떨어지는 종목들이 양봉으로 전환을 하는 반대적인 현상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시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즉 테마를 매매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룹주 중에서도 매매를 해도 마찬가지고, 항시 1 종목을 볼 때는 항시 2 종목을 붙여놓고, 이놈이 잘못됐을 경우를 항시 생각하고 다음 종목을 미리 같이 붙여놓고 해야 손발이 어지럽지가 않고 빨리빨리 대응이 되죠. 그런 뜻에서 내일 승부주 2는 얘네들의 지가 할 짓을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지금 음봉을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반전을 줄 수 있는 엉덩이를 틀어주는 그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추적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추적하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건망 추적을 하자는 의미니까 내일 승부주 2는 그런 마인드로 한번 봅시다. 승부주 1에 대응되는 또 하나의 집단을 보도록 하죠. 자, 내일 승부주 2는 이 종목들로 전체적으로 다 가진 종목에 한번 올려놓으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침에 보면 승부주 2 종목들은 전부 다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해야 될 겁니다. 대부분 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 그런데 승부주 1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빨간 색깔로 출발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내일의 승자는 이놈들이 될지 장이 끝나봐야 알죠. 캔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려오든 올라가든 진행형 캔들은 그건 믿을 게 안 된다고 했죠. 장이 끝나고 나서 완성형 캔들이 되어야 그 캔들을 진정하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으로 자꾸 꼬꾸라진다고 해서 그걸 결코 그 순간으로 저놈은 틀려서 하고 단정을 짓지 마라. 상방으로 막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저놈은 영원히 갈 것 같다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시 뭐든지 조화롭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은 특별하게 언지를 드릴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어느 이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이 엉덩이를 틀어주는 모습이 보이면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같이 엉덩이를 틀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된 종목만 뽑으면 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위메이드 맥스와 FSN은 아직은 얘네들은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내일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만약 하방으로 자리를 잡아준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얘네들부터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를 봅시다.
덕분에 위메더 덕분에 참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그 얘가 그죠. 5천 몇백 원짜리가 5천짜리가 지금 뭐 10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물론 뭐 위메이드는 더 올랐죠. 예, 그래서 오늘 이래 보면 위메이드 맥스를 보면 종가상 12%로 끝났고 시간에서 3% 정도 빠져 있습니다. 자, 빠져 있으면 내일은 적어도 이 꼬리 타임 한 타임에는 한 번쯤은 볼 수가 있거든요. 45,000원 그 다음에 4만원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기에는 폭이 제법 4만까지 내려온다면 그거는 버려야 될 종목이거든요. 45,000도 사실 버려야 될 종목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46,000이나 이 정도 선에서는 안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 꼬리 부분에서는 한번 보자. 적어도 이 꼬리 부분에서는. 그래서 꼬리를 딱 찍어주고 멈춰주는 스타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FSN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놈은 안 죽으려고 무진 몸부림을 쳤거든요. 사실은요. 무진 몸부림을 쳤어요. 다른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도 남대로 버텼는데 오후장에 다른 종목들이 무너지니까 또 할 수 없이 하락을 했는데 요 근래 중에서는 뭐 NFT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화이팅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시간에서는 2.2% 빠져 있습니다. 자, 이놈도 아직은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또 여기 만원이라는 절체절명의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쪽 기준으로 해서 뭐 10,000에서 11,000원을 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역시 아까와 같던 위메이드 맥스 같이 한번 꼬리를 쳐주고 일단 멈춰야 되겠죠. 예. 그래 놓고 다음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충분하게 기다려서 우선적으로 봐줍시다. 그리고 요 밑에 애들은 뭐 내일 시장을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되겠죠. 밤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밤새 또 비트코인이 뭐 급등을 해서 뭐 아침 되면 뭐 15% 올라가 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누가 뭐 안 좋다 자꾸 그런 소리 어디 한두 번 들었습니까? 비트코인 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읍시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나머지 애들은 흐름을 가만히 봐야 되겠죠. 내일은 뭐 당장 달게 들고 하는 것보다는 비덴트도 지금 오름폭에 비해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이 사실은 비덴트는 사실은 이 지점에서는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되는 지점이었거든요. 이 지점에서는. 그래서 잘 나름대로 여기서는 비덴트는 그나마 잘 버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가가 마이너스 7%였거든요. 종가가 11.5%니까 겨우 3, 4%밖에 안 빠진 거예요. 시가를 빼고 나면. 그럼 굉장히 나름대로 참 선방은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맞췄고 시간에만 이상했다는 다행인데 시간에서 2%가 빠진 것이 치명타란 말이에요. 얘한테는 지금. 그래서 내일 만일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2% 빠져가지고 첫 번째 파동이 툭 나왔을 경우에 그 파동을 꼬리를 달아주고 시가를 회복해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때는 손을 대지 마시고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을 타점을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잡아야 되겠죠. 왜냐면 내일 만약 음봉이 회복을 못하고 계속 내려가 버리면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점을 잘 보시고 내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덴트나 위메이드, 게임비 그리고 뭐 지금은 컴투스 뭐 이런 애들, 자이언트, 카카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얘네를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T사이언티픽도 아직은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무너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일 뭐 여기 또 5천이라는 금액이 딱 예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 좀 봐도 라고 이 정도쯤 주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얘들은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비덴트 뭐 급등한 거에 비하면 얘는 아무것도 오른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은
주축 세력들이 뭐 위메이드나 뭐 그리고 비덴트가 떨어지더라도 T사형이나 뭐 위메이드 맥스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단 말이죠. 즉 형들이 버리버리하면 동생들이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다 동생들이 또 힘을 쓸 수도 있거든요. 서로 금액 간의 괴리도 크고 그러니까 물론 본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우리가 보자는 의미예요. 왜 지금 현재 시장을 강력하게 끌고 갈 아무런 주도주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하루 1일차나 오늘 등극하면 내일 죽고 또 내일 등극하면 모레 죽고 지금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록 왕위를 찬탈을 당하고 수모를 겪고는 있지만은 얘네들이 저력이 대단한 애들이기 때문에 바람이 바뀌면 순풍에 닷을 올리면 무슨 계속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항시 감시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부주 왕과 투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 보았는데 내일 뭐 어떤 식으로 될런지 또 역시 한번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그죠? 또 안 그러면 영 생뚱맞은 놈이 이상한 재료 하나를 가지고 쑥 올라와 가지고 뭐 온 시장을 유린할지 아무도 모르죠. 단지 우리가 어찌 뭐 하찮은 인간이 하루 앞을 다 내다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유출을 할 수 있는 만큼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의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다음날에 어떠한 일이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빨리 변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기법 어떠한 신법보다도 이 운용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겁니다. 운용법은 대응의 영역이죠. 그래서 변신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잘 좀 기억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2월 초인데 시장이 좀 많이 흔들거립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이 그렇죠. 그 와중에 오미크론 또 그에 뭐 탓도 있겠지만은 올 한 해가 참 힘든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 한 해를 지금 마무리 짓는 12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썩어 있는 구름과 온갖 속에 품어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함들이 이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다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도 이번 12월 달은 조심을 해야 될 것이다. 산타클로스는 아예 믿지를 마라. 산타랠리 믿지 마라. 그래서 12월 달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 회원들에 드렸고 여러분에 드렸던 이유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요소가 아마 작용될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제 썸네일에 있듯이 급등과 급락의 틈새에서 우리는 현명한 저울질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를 하고 얼마나 또 배심 있게 하고 얼마나 강건하게 쫄지 않고 시장과 잘 싸울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죠. 도망치지는 마십시오.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꼭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주였습니다.